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구 증가율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남성 정자 수가 지난 7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평균을 냈더니 절반 이상 정자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잘 모르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줄어드는 속도가 더 가팔라져 연평균 감소율이 2.6%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인구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브라질의 인구는 지금 몇 명이고 또 어떻게 크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브라질은 평균 10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0으로 끝나는 해에 한 번씩 하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인구 조사를 했어야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인구 조사원이 상주하며 한 2주인가 있으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맞춰서 지나다니다가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집에 몇 명이 살고 있고 연령대가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것을 간단한 것을 좀 알려주는 건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또 수년간 또 분석하고 또 결과를 내놓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추정은 인구가 2억 1,400만 명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증가율이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게 안타까운 게 198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는 매년 2.39%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1.29로 줄었고요. 지금 올해 보면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0.73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감소를 하느냐를 봤을 때 2050년을 기준으로 하여 인구가 연간 0.02%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45년에 2억 3,200만 명 정도를 정점으로 찍고 그 다음부터 감소하여 80년이 지난 2100년에는 지금 1억 9천만, 그러니까 지금보다 2.58%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과 같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느냐? 먼저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자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결혼은 2009년도에 했지만 7년간 저도 우리 아내와 임신을 못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요.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알아봤더니 35살, 그러니까 결혼하고 3년 동안, 2년인가 3년 동안 만약에 자연 임신이 안 된다면 불임 부부다라는 게 의사들의 말이고요. 또한 인공수정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있는데 만 35살까지는 해주고 그 이상에는 확률이 떨어지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고 또 여러 점 상처도 입었던 반면 좋은 의사를 또 수소문하면서 갔더니 저도 이제 그때 이제 크나큰 이제 충격을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어 찾아간 의사도 자연 임신이 안 돼요. 인공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불임 치료 의사가 있으니 이 사람 찾아가라." 저도 거길 소개받으러 갔는데 정작 본인도 다른 의사를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임 치료를 갔더니 "걱정하지 마라." 그 검사 결과만 봤을 때는 두 부부가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요즘에 왠지 모르게 이유를 없을 정도로 불임이 계속 늘고 있다라고 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부가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결혼하여 빨리 결혼해 애를 낳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젊어서 결혼하면서 몇 년간 오랫동안 피임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 임신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요즘에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나이가 조금 더 먹고 결혼을 하면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어찌 됐건 저희들은 그런 치료를 하면서 아이를 임신하여서 이제 낳고 보니 주위에 있는 불임 부부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여 어떻게 성공을 하였는지, 그러니까 그 심정을 저도 이해를 하죠. "어떻게 하여 이 임신을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제가 제 경험을 많이 나눠 드렸고 또 하나는
그 의사를 추천하는 그런 정보를 나눠드렸던 것입니다. 어찌 됐건 그때 의사들이 얘기한 것을 브라질 의사들이 얘기한 것을 정리해 보면은 당연히 뭐 환경 호르몬, 뭐 스트레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남자 정자 수가 줄어들고 여자가 난자를 만드는 것도 어려질 것이다. 또 그러지 않더라도 그건 자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된다라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그러면은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겠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을 보니까 지난 80년대 후반에 제가 어떤 오래된 책을 읽었는데 60년대에 인류학자가 쓴 글에는 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읽을 때만 해도 감이 없었고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게 뭐 복제인간이라든가 그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정신을 심으면 이게 인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너무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현실에 뭐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인공지능 뭐 컴퓨터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알게 모르게 그냥 인구가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대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아주 깊게 읽었는데요. 서기 뭐 2100년도 그때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자연 임신이 많이 안 돼요. 인구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은 거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환경 호르몬이 이제는 이제 심각한 수준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채취하는 이런 뭐 굴이나 뭐 이런 것들 예전에는 그냥 막 먹었지만 요즘엔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에 각종 오염도가 높으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뭐 바다 한가운데서 잡는 생선의 배를 갈랐더니 거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찌 됐건 이게 60년대부터 얘기했던 것이 지금 현실화되면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것과 같이 경제적인 요인이 바로 중요하죠. 대한민국과 브라질도 그렇고요. 사람이 태어나 공부하고 사회 진출하여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예전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쟁률과 또 많은 스펙이 올라가면서 좀 웬만해서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 뭐 이게 또 뭐 인종적으로 차별을 나올 수도 있지만 웬만한 뭐 백인 계통의 사람이면서 또 중상층 되는 사람들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뭐 사립대학 나왔고 무슨 뭐 회사도 다녔고 뭐 외국어도 많이 하고 외국 물도 많이 먹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치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꽤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한 명 아니면 아예 없는 커플도 많습니다. 피임을 하느냐 물어보면은 피임을 한다라고 선택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애가 없을 거야. 애 필요 없고 애를 안 만들 거야라고 하는 커플도 있지만 극소수고요. 나머지는 수년간 해 봤는데 매년 나이는 먹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쪽에 전문가들의 뭐 기사를 보면은 아무래도 젊었을 때 결혼하여 젊었을 때 애를 갖는 게 더 수월하다.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서 뭐 30대 후반에 결혼해서 40대 되면은 뭐 이게 임신이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체적인 조건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럼 왜 빨리 결혼 안 하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라는 게 경제적인 면도 또 앞으로 나선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널 결혼이 늦춰지고 또 그로 인하여 또 아이를 만들 확률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인제 전반적인 인제 추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또 인제 재미있는 것은 그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구가 다 하나씩 줄어들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브라질은 60 년대부터 90 년대까지 당연히 인제 그 젊은 나라였고요. 사람들이 더 이런 젊은이가 더 많던 그런 나라도 생산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90 년대 후반부터 인제 인구가 인제 비례가 인제 줄어들면서 노인의 나라로 바뀌는 거 전 세계적인 추세죠.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덜 태어난다라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의료 시설과 또 이런 주위 환경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상하수도 시설이 없던 곳에 상하도 수술을 놓는다라든가 병원을 세운다라든가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 더 연장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 노인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또한 브라질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제되는 것 하나가 젊은이들이 많은 총기 사건이나 뭐 강도 사건이나 뭐 자동차 사고나 뭐 여러 이유예요.
굉장히 많이 사망하던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많다 보니 뭐 연간 한 10만 명인가 되는 젊은이가 매년 그런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다고 제가 통계에서 본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인구는 덜 태어나고 노인은 늘어나고 그러면 브라질의 인구는 당연히 줄어든다라는 게 맞는데, 다른 면으로는 브라질은 또 인구 증가율이 계속 지난 80년대 계속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늘었던 것이죠. 그럼 왜 늘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 이런 그 의료 시설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건강해지고, 또 그로 인하여 또 이런 수명이 더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브라질에는 이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 분들도 그럼 브라질에 그 누구나 이민 갈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브라질은 투자 이민만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애매한 게, 많은 분들이 그 나라 그 브라질 그냥 누구나 아무 나라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태어나려면은 또 여러 절차가,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또 뭐 영주권 받는 것도 있지만 뭐 절차가 복잡한데,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특히 이제 주위에 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의 이민 거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나 페루나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나 이런 사람들이 브라질로 와 직장을 얻으면서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브라질이 계속 역동성 있게 성장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는 당연히 경제 성장이라는 이런 휘발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데, 요즘에 경제가 주춤하다 보니 왔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사람들도 꽤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중요하고요. 또 다른 증가율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중상층에 공부 많이 했고 또 뭐 이렇게 뭐 직장을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인구 증가율이, 결혼도 늦춰지면서 이런 인구 증가율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왜냐하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 대학도 나왔고 뭐 직장도 좋게 다니고 있는데 아무나 하고 결혼하기 싫어. 내 짝을 찾아야 돼.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면으로 누르는 거는, 이 상파울루 시내만 해도요, 반경 한 30km, 20km, 30km 정도 되면은 이 빈민가라고도 그렇고요. 당연히 판자촌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판자로 지어진 뭐 이런 데도 있지만, 한 30km 정도 되는 데는 이제 주거 지역에는 이 시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는 원래는 그냥 잠만 자는 그런 곳이었는데, 뭐 그곳에도 살다 보니 이제 동네가 형성되면서 많이 올라갔지만, 그곳에서의 삶의 질은 굉장히 당연히 떨어지죠. 학교나 의료시설이 떨어지는데, 어찌됐건 그곳에 사는 저소득층의 인구 증가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왜 거기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회적인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하면은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얘기하면은 할 게 뭐 있느냐? 그냥 연애질이나 하지. 뭐 주위에서 뭐 할 것도 없고, 뭐 우리가 뭐 돈 있어서 쇼핑에 갈 거냐? 그것도 아니고, 뭐 레저 스포츠를 즐길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술 먹고 저거면서 눈 맞으면 애 만든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다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브라질에 지금 어떻게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 또 이런 저소득층의 이런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소득층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요. 보통 사실 뭐 브라질도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뭐 한 명당 자녀를 6명 이상 평균으로 낳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2명으로 정도 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소득층에 가게 되면은 문제가 20살도 되기 전에 벌써 애를 갖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러고 나서 20대 전이니까 20대에도 애를 수차례를 많이 가집니다. 이게 또 괜히 문란한 성생활이라고 또 누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됐건 애를 많이 낳고요. 그럼 그 애를 키우기 위해서 당연히 본인은 키울 수가 없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주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들이나 뭐 형제들이 도와줘서 아이를 키우고, 또 하나 낳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나 의료비나 이런 것은 브라질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의료와 교육은 무상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같이 반경 30km 정도 떨어진 시 외곽 지역에 가면요, 당연히 학교도 모자르고 의료시설도 모자라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코비드 사태가 벌어졌을 때만 해도 집에서 있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방 한 칸에 진짜 대여섯 명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새벽에 나가는 사람, 한 사람은 뭐 아침에 나가는 사람, 한 사람은 뭐 초저녁에 나가는 사람 등 돌아가면서 일만 하고 와서 잠을 자고 하던 그런 가족 형태였는데, 그들을 방 안에다가 대여섯 명이 들어갈 수가 없죠. 자리도 좁고 같은 뭐 그냥 침대에 다 두루 누워서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됐건 그만큼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들을 살면서 계속해서 애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게 브라질 밑에 깔린 노동자들의 인구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노동자가 그냥 무한으로 공급되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먹고, 그러니까 의료 시설로 의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육을 계속 좋게 줘서 이들이 정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교육 수준이 공공교육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18 살에서 25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40% 인가 정도가 일을 안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크나큰 사회적으로 그냥 이런 부담만 느끼는 거죠. 근데 그들도 인제 계속해서 또 아이를 낳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인 겁니다. 어찌 됐건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브라질의 인구는 지금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한 3억 정도 돼야지 브라질이 좀 좀 시장도 더 커지고 또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제 2억, 한 원래 인제 올해 조사가 끝나고 나면 한 2억 2천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한 올해는 아니고 한 내년쯤에 인제 이 인구 통계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다루겠습니다. 어찌됐건 인구는 지금 현재 그냥 어떻게 좀 가고 있지만, 중상층 되면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인구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요. 저소득층의 인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뭐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지만, 주위에 젊은 커플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결혼하고 빨리빨리 애를 낳도록 충고하도록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는 소리도 있지만, 나중이라고 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좀 나눴습니다. 자, 다음에 또 브라질 소식 또 재밌게 만들어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